자, 김가람의 바로 다 보이는 법 람바다 김가람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이 보복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보복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는 기사를 좀 접했는데 일단 보복 범죄가 뭡니까? 이제 보복 범죄라는 죄명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범죄에 대해서 수사 기관에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기관이 이제 경찰관이 길을 지나가다가 저기 좀 뭔가 수상하네. 조사를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인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가서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범죄자를 처벌을 해달라 하는 게 이제 고소입니다. 네네. 그럼 피해자가 아닌 이제 제3자죠. 이제 목격을 하거나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신고를 하는 고발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로 이제 수사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고소나 고발을 했다던가 이제 수사에 필요한 어떤 단서를 제공했다. 아니면 뭐 주요 사건에 이제 참고인 진술을 했다. 이렇게 해서 아니 그것 때문에 내가 조사를 받는다. 이렇게 수사에 필요한 단서를 제공했다는 것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통칭해서 이건 이제 보복 범죄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복 범죄는 이제 경찰청에서 이제 통계 자료를 이제 만들었더니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총 1,700여 건 정도 발생한 걸로 집계가 됐는데요. 해가 갈수록 이제 2018년도에는 200여 건, 그리고 이제 재작년 기준으로는 400여 건. 그래서 거의 400여 건이면 1년 365일 기준 하루에 한 건 정도는 이제 발생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보복 범죄 유형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경우에 왜 나를 신고했냐, 널 가만두지 않겠다. 일로 말로써 어떤 이제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는 이제 협박죄가 이제 56% 비율로 이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 이제 화가 나서 이제 한 대 쳤다. 이런 이제 폭행이 25%, 이제 폭행을 했더니 이제 피해자가 넘어져서 다쳤다 이런 상해가 이제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협박, 폭행, 상해 정도의 이제 범죄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살인 범죄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이제 끔찍한 사건도 이제 매년 한 건에서 두세 건, 네 건. 2024년도 기준으로는 이제 4건 정도로 이제 매년 살인 사건도 이제 한 건 이상씩은 꼭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21년 4월 2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신다면 또 해당 법률의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스토킹 범죄도 예전 주제로 다루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보복 범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찾아가서 따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왜 찾아왔냐, 하지 마라. 이래서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두세 번, 세 차례 이제 그러니까 계속 찾아가는 걸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 자체가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스토킹 범죄를 반드시 이제 수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스토킹 범죄도 사실 이 법이 20년 전쯤에 이제 발의가 됐는데 2021년 4월경에 좀 늦게 제정이 됐거든요. 이제 이렇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해 3월 23일에 서울시 이제 노원구에서 끔찍한 이제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노원구 세모녀 살인 사건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랑 이제 뭐 어떤 온라인 게임 동호회에서 만났는데 뭐 그런 친분 관계도 전혀 없었어요. 근데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해서 그 사진 속에 나와 있는 택배 상자의 주소를 확대를 해가지고 이제 주소를 알아내게 돼서 그 집에 찾아가서 집에 숨어 있다가 이제 여동생을 제일 먼저 살해하고 이제 뒤늦게 귀가했던 어머니를 살해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피해자인 큰딸을 살해를 해서 이게 사회적으로 너무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공분을 산 사건이고 어떤 아무런 인적관계 그냥 동호회에서 얼굴만 있었던 이제 안면만 있었던 사이인데 그래서 그해 이제 국회에서 오랫동안 계류 중이었던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 통과가 돼서 그 전에는 이렇게 따라다니고 찾아오지 말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이것은 범죄다 인식을 해서 이제 처벌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스토킹 처벌법이 왜 생겼는지를 얘기한 이유가 우리가 흔히 보복 범죄라고 하는 게 이 스토킹 때문에 신고 당한 사람들이 많이 좀 저지르는 것 같아서 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복 범죄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는데 특별한 이유를 짚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보복 범죄는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이제 줄어들 수는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범죄라는 것은 어떤 사회, 문화, 뭐 정치, 경제 현상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집에 들어가서 훔치는 이제
주거 침입 절도죄가 요즘은 진짜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 이제 공동주택에 살다 보니까 앞에 경비실이 네. 있죠. 그리고 다 CCTV 또 있죠. 그리고 집도 이제 열쇠로 못 닫고 이제 도어락으로 되어 있죠. 네네. 그리고 은행에 다 돈을 보관하지 이제 집에 현금은 많이 네. 두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죄는 줄어들었는데 자 이런 보복 범죄 왜 늘어나느냐? 왜 나를 신고하지? 이 자의식이 점점 홍수가 된 시대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을 해서 우리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이제 수사 협조를 한 건데 자기 잘못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잘못을 생각 안 하고 너 때문에 내가 처벌받았다. 그러니까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이제 보복 범죄의 증가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된 거는 우리가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이제 분위기나 문화나 이런 게 바뀌면서 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상대방의 감정을 결국 이제 고려하지 않고 좀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를 막 좋아해 이렇게 자가 발전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과거 직장 동료 사이에 발생한 뭐 신당역 스토킹 사건, 그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던 것처럼 진술을 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좀 밝혀지기도 했고, 오히려 피해 여성은 교제할 생각이 없다고 했고 네. 여기에 앙심을 품고 범행에 나갔는데 피고인 혼자 연인 사이라고 생각한 거고, 실제로 스토킹 범죄의 경우 이렇게 일방적으로 좀 혼자 연인 사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자의식의 홍수이다 보니까 네. 다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분명히 상대방이 싫다 아니라고 해도 그냥 싫은 게 아닐 거야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싫다는 거절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가 뭐 어떤 처벌을 강화한다 이런 것보다는 어릴 때부터나 지금부터나 어떤 이제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좀 패러다임을 바꿔서,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보다는 우리가 집단을 좀 중요시했잖아요. 네네네. 좀 수능해야 된다, 뭐 단체적인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교육 패러다임 바뀌면서 어떤 주체성, 독립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이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또 내 생각만 한다는 거죠.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부산 먼키 스패너 사건만 봐도 피해자 언니가 인터뷰한 걸 보니까 피해자는 이미 사건 발생 전부터 위협을 느껴가지고 가해자 부모하고 경찰에 반복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는데, 가해자 부모는 아유 우리 아들이 뭐 칼로 위협하고 죽일 애가 아니다. 우리 아들 기분 풀리게 네가 먼저 전화하고 연락하면 안 되겠나 이런 얘기를 했고, 경찰은 또 신고는 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경찰도 그냥 가해자 번호 차단하세요 뭐 이런 대응을 했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는 입장인데 네. 우리가 이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얘기로. 그래서 우리 아들은 그렇게 살해를 저지를 아이가 아니다. 이제 먼저 전화해서 기분을 풀어줘라. 제가 이 부분을 원고를 쓰면서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본인 자식은 본인이 제일 잘 모른다. 이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학생이 이제 교복 입고 담배 피다 보면 아유 네 집 자식이냐 했는데 보니까 내 자식이야. 네. 그래서 이게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제 허물을 지적하기도 그렇고 이제 말해주기를 그런데, 이 보세요. 기분을 풀어줘라. 이 본인 아들 왕이에요. 네. 네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은 자기가 집에서 단도를 해야 되는데 점점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면은 이제 집에서는 안 되니까 선생님이 다 해주세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가정이 1번인데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안 되는 거 학교에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먼키 스패너 사건도 이제 그 어떤 직접적인 위해를 안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경찰도 뭐 와가지고 뭐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이제 차단하라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스토킹 처벌법이 너무 조금 수위가 약하다. 그래서 이제 작년 6월에 법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잠정 조치를 해가지고 가해자한테 이제 위치 추적 장치를 아예 부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접근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범위도 넓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법이 좀 더 엄격하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스토킹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빨리 잠정 조치 받으셔갖고 신변 보호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참 여기서 나가면 너부터 찾아갈 거야. 뭐 이렇게 가해자가 협박을 한다던가. 그리고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언제 보복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너무 심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보복 범죄나 이제 스토킹 범죄나 모두 피해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범죄들이 좀 젊은 연령층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복 범죄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협박, 상해, 폭행 등의 어떻게 보면 좀 처벌이 수위가 약하기 때문에 그 만기를 맞추고 출소를 해도 얼마든지 재범의 우려가 있는 나이거든요. 이제 범죄자들이 나오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다시 찾아와서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제일 크기 때문에 네네. 이제 작년 국회에서 이제 스토킹 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민등록 번호를 아예 변경할 수 있도록 국회에 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뭐 생명 신체 뭐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는 경우나 이제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 자체만으로도 바로 이제 주민등록 번호를 바꾸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이제 개명 신청을 해서 아예 이제 다른 신분으로 이제 탈바꿈 할 수 있게끔 국가가 도와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법에서 주민등록을 빨리 이제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빨리 국회에서 아마 곧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말 좀 이 와중에 좀 화가 나는 게 왜 피해자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참 그게 너무 화가 납니다. 만약에 이제 협박을 하거나 실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는 이런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이 내려집니까? 물론 이제 그 저지른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게 양형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무슨 단순 협박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주위에 보시면 이제 벌금 좀 받고 끝났다. 뭐 폭행 같은 경우에도 뭐 합의를 하거나 이러면 이제 보통 뭐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네네. 보복성으로 찾아갔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했다 이러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엄하게 처벌에 대해서 징역형 정도가 선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제대로 된 처벌이 뭐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처벌이 약해서 보복 범죄가 점점 증가하는 건 아닐까 생각하는 분들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처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처벌의 단계를 나눠야 되거든요. 이제 모든 범죄를 다 이제 당하는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한 대 맞았던거나 어떤 뭐 칼에 찔렸다던가 이거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는 사람 입장에서 다 크게 느껴지지만 이제 우리가 법이라는 게 정말 끔찍한 범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를 죽였다. 아동에 대해서 범죄를 저질렀다에 대한 이제 형의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걸 맞춰서 이제 형을 이제 단계적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벌이 너무 약하지 않냐. 그래서 처벌이 약하니까 보복 범죄가 더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처벌 문제 사실 좀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무기징역 선고하고 싶죠, 사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처벌만 강화하는 게 수냐라고 하겠지만 내가 피해자라 생각해 보면 저 사람 15년 뒤에 출소한다 이렇게 하면 너무 무서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요새는 또 건강하게 나이를 드는 시대여서 100세까지도 살고 한데 형량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이야기의 연장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에 저도 이제 댓글 같은 거 많이 봐요. 그러면은 네. 이제 이거 판사가 이렇게 선고해도 되냐 막 이러면서 미국에는 이런 거 막 200년 선고한다 이런 댓글이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이랑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미국 같은 법 체계는 저희랑 이제 세법 체계가 굉장히 좀 다르고 일단은 현실적으로 미국은 땅이 엄청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교도소도 엄청나게 크게 짓고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 떨어져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크게 짓다 보니까 수용도 오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떤데 뭐 또 땅이 넓으니까 뭐 식량 문제는 또 걱정이 없잖아요. 뭐 옥수수, 감자 이런 거 뭐 먹이면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일단 땅이 너무 작고 그래서 지금 부산에 있는 그 사하구에 있는 주례구치소도 저희가 지금 이제 이 도시 한복판에 있잖아요. 이렇게 도시 한복판에 재수자를 두는 거는 전례가 잘 없어요. 사실 영원히 어디 무슨 무인도 같은 데 넣어두고 싶은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하구에는 주례구치소 이전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반발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수용소 수용 인원 한계도 있죠. 그리고 뭐 재소자들 밥 다 줘야 되죠. 이제 기존에 이게 또 예전에는 이제 그 범죄자들의 인권 이런 거를 또 고려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국가 현실적으로 막 60년 이렇게 선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결국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를 우리가 어떻게 보호해야 되냐. 이제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은 들을수록 좀 답답하고 그리고 피해자분들은 분명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데 법적인 체계가 거기에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가람 변호사였습니다. 아니 날씨가 좀 따뜻해가지고 봄꽃이 피든가 했는데 갑자기 좀 추워진 경향도